봅시다. 오늘부터 화학 2를 할 거예요. 네? 화학 2는 1, 2, 3, 4던 쭉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시험 범위는 평균적으로 중간고사 때 1단원 들어가고 기말고사 때 2단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맞아요. 똑같네요, 그거는. 1단원에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지.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할 때 수용액도 얘기를 하잖아. AQ.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를 다루게 된단 말이야. 고체, 액체, 기체, 그다음에 수용액 네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기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고체하고 액체는 나오긴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거기는. 그래서 수용액은 좀 난이도가 좀 있고 그래서 1단원에서는 기체하고 수용액만 좀 잘 봐두면 돼. 네. 그럴 수밖에 없어. 거기가 워낙 난이도가 다른 데보다 높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기체 얘기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제 기체 얘기부터 볼 거고. 기체에 대한 얘기를 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몇 가지 기호들이 있단 말이야. 네. 기호들을 좀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뭐 P 기체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얘부터 한번 보면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기압 얘기하는 거지. 네, 그 기압 얘기하는 거고 얘 단위는 기압 1기압, 2기압, 3기압 기압이라는 단위도 쓰고 요 기압을 우리가 영어 양문으로 쓰면 ATM 이렇게 쓴단 말이야. 1ATM 하면 1기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센티미터 HG나 아니면 밀리미터 HG 같은 요런 기호를 쓰기도 해. 그래서 이때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바꿔서 보면 76cm HG가 된다. 그치? 그래서 요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V는 뭐 얘기하는 거야? 부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부피 얘기하는 거고 단위는 보통 리터 단위를 사용을 할 거고 우리가 22.4리터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보통 리터 단위를 사용하고 뭐 가끔씩 미리리터 단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는 리터 단위를 주로 사용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N 몰수죠, 몰수. 몰수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말로 양이라고도 해. 양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위는 당연히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지 M 뭐 얘기하는 거야? 화학식량 몰수. 화학식량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기체에 대한 기체는 대부분 분자 상태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선 주로 분자량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치? 그리고 단위는 사실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없지. 네. 근데 이걸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면 문제에서 어떻게 그램 퍼 몰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 그램 퍼 몰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1몰일 때 그때의 질량 1몰의 질량을 얘기한단 말이지. 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단위가 요런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나올 수도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문자 W로 쓰는 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질량 얘기하는 거죠. 질량 얘기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라지 W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용질의 질량과 뭐 용매의 질량 이렇게 구분할 때 용질의 질량은 소문자 W 쓰고 용매의 질량은 라지 W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할 때는 라지 W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놔두시고 그럼 당연히 얘 단위는 뭐를 그램을 사용을 하겠지 주로.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킬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몽도 따질 때. 그럴 때 말고는 대부분은 그램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기호 D를 쓰는 게 있어. 기호 D를 쓰는 게 뭐야? 밀도죠. 예? 그리고 단위는 그램 퍼 리터. 보통 이런 이제 아니면 뭐 그램 퍼 밀리리터 뭐 이런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1단원에서 사용하는 게 보통 이제 요런 기호들을 쓰는데 네.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는 압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는 압력이 변하는 경우를 잘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에 대해서 쓸 일이 별로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요 압력의 기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게 될 거고 또 하나 화학원에서 나머지 여기 뭐 부피나 몰수나 분자량이나 질량, 밀도 같은 경우는 화학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 잘 안 쓰던 건데 여기 화학2에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도야. 맞아요. 온도. 그래서 온도는 여기서 쓰는 온도는 절대 온도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가 절대 온도는 라지 T를 쓰고 스몰 T를 쓸 때도 있어요. 이거는 섭씨 온도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게 섭씨 온도를 쓰는 거고 절대 온도의 경우에는 단위로 켈빈을 쓰고 K를 쓰고 섭씨 온도의 경우에는 단위로 도씨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아마 샤를레 법칙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그때 이렇게 부피하고 그다음에 온도 이때 얘기하는 중학교 때 얘기했던 온도가 섭씨 온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0도씨가 될 거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반대로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부피가 0이 될 때가 있었다는 말이지. 그때를 우리가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하는 거야. 그때 여기를 얼마로? 여기를 0으로 잡는 거야. 그게 절대 온도야. 그럼 여기 0도씨는 반대로 273K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보면 그럼 절대 온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니?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273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자 0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는 0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된다. 그렇죠.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는 T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절대 온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호들을 우리가 요 기체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기압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기압에 대해서 기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말 그대로 기체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기체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이 기압을 처음에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기압을 측정을 했니? 그래서 뭐 아마 중학교 때 아마 그런 거 배울 거야. 이렇게 굴을 붙여놓고 양쪽에서 말로 잡아당겨서 뭐 뜯어내고 뭐 그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기압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뭘 이용하냐면 요렇게 자 수조에다가 유리관을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득 채워놨는데 처음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놨는데 물이 쏟아질 거야. 그럼 물이 쭉 쏟아져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자, 요 지점에서 여기 요렇게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있는데 얘가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 공기가 누르는 같은 높이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과 같기 때문에 그치?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토리첼리가 실험할 때는
유리관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 네. 물을 이용했을 때 이게 10m가 넘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너무 이제 실험이 어려우니까 이걸 수은으로 수은으로 바꿔서 했더니 요 높이가 얼마? 76cm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수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 공기가 누르는 그 압력을 ATM이라고 1ATM이라고 하는 거고 1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니까 대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1기압은 76cm Hg 이게 무슨 말이야? 수은으로 했을 때 76cm에 해당한다 라는 뜻인 거야. 그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물로 했다면 그때는 1기압은 약 10m 약 10m에 해당하는 물기둥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네. 해서 다시 돌아가서 요렇게 이제 수은으로 실험을 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유리관을 요렇게 기울여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관을 더 굵은 유리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때는 결과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높이가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치? 결국 이제 기울어져도 얘가 이 누르는 요 힘 있죠, 그지? 여기 이 물이 누르는 압력, 그지? 이 압력은 결국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물기둥이 기울어져 있어도, 그지? 요 중력은, 그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연직 방향의 높이는 같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굵어져도, 그지? 이 두께가 더 굵어져도 어차피 이 누르는 높이는 76cm로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럼 왜 이거 굵어졌는데, 그지? 왜 높이는 같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 요렇게 생긴 나무 토막이 있어. 네. 그지? 그럼 우리가 원래 이 누르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잖아, 그지? 네. 그럼 면적이 요만큼 있고 얘가 누르고 있는데, 그지? 내가 이 옆에다가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하나 더 갖다 놔.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돼? 똑같지? 면적은 2배가 됐지만 누르는 힘도 2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압력은 똑같은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위에다가 요렇게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하나 더 올려놔. 네.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돼? 더 들어가겠죠. 2배가 되겠지. 네. 면적은 그대로인데 이제 누르는 힘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높이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그래서 이렇게지. 이 관의 두께가 두꺼워져도, 그지? 누르는 압력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런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만약에, 바다가 있어. 강이 있어. 여기에 잠수부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뽀글뽀글 이렇게 하면서. 자, 이때 이 잠수부가 있는 요 깊이가 10m야. 그럼 이 잠수부한테 작용하는 기압은 얼마겠어? 얼마죠? 얼마지? 아까 얘기했잖아. 물 10m에 해당하는 게 1기압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이 사람한테는 지금 1기압이 작용하는 거지. 네. 근데 1기압만 작용하는 게 아니지. 여기 공기 있잖아, 공기. 그러네. 대기압이 누르는 1기압이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잠수부는 지금 2기압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그지? 네. 근데 이 잠수부가 한강에 있으나, 그지?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나 10m 깊이에 있으면 똑같은 압력을 받겠지. 그렇죠. 그냥 결국 뭐야? 이 옆으로 그 강처럼 좁은 데 있으나 바다처럼 넓은 데 있으나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깊이만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해서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고. 자, 여기 또 추가해서 그럼 기압은 기체의 압력은 무슨 방향,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니?
연질방향? 아니지. 그거는 고체나 액체일 때 얘기인 거고. 이제 고체일 때 얘기 고체.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렇죠. 얼만큼의 힘으로 작용하니? 지질력 같은 크기의 아, 힘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불어지잖아. 네. 그지? 원래는 이제 뭐야 실제로 불면은 사실 완벽하게 동그랗지는 않지, 그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고무 재질 때문에 그런 거고, 그지? 고무 재질이 모든 쪽으로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모든 방향으로서 완벽한 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안에, 그지? 이렇게 기체가 있을 텐데, 네. 이 기체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얘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할 때 다 같은 압력 P로 작용을 하니까 얘가 이런 완벽한 구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기체의 압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요 P 값들을 다 더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값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P라고. 그래서 이때 이 풍선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은 P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기체의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라 놓고, 그치? 얘를 여기 입구를 종이로 이렇게 살짝 덮어서 막아. 예. 그리고 얘를 휙 돌려.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거꾸로 돌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여기 요렇게 있는데, 그지? 이게 쏟아질까 안 쏟아질까? 안 쏟아져. 그지? 이게 안 쏟아진다고. 왜 안 쏟아지는 거야? 여기 또 공기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기가 작용하는 압력이 사방으로 작용하니까 네. 얘가 이 공기의 압력이 위로도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막아주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기체는 이제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나중에,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의 한 제자 정도 되는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보일이 이 토리첼리의 실험을, 약간 응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실험 방법을 또 찾아낸단 말이야. 어떻게? 요렇게 유리관을 J자 유리관으로 만들어. 구부려서. 그치? 요렇게 이제 실험을 하고, 자, 여기다가 수은을 집어넣는데, 수은을 얼마큼 집어넣냐면, 양쪽의 높이가 같아지게끔, 요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요렇게. 그러면,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지? 그 기체가 요렇게 누르는 압력이 있어. 그리고 여기 기체에 부피가 있겠지. 예. 부피를 V1, 그 다음에 이때 요 기체가 누르는 압력, 이걸 P1이라고 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요 P1 압력과 같은 크기의 압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겠죠. 어디? 높이가 같은 요 지점에.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걸 보는 건데, 자, 요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자, 여기에 요렇게 뭐 시소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자, 여기에 유재석이 타고 있어. 네. 유재석이 타고 있고, 예를 들어 유재석 몸무게가 70kg이라고 쳐보자. 네. 그럼 내가 여기 올라갔어. 네. 그랬더니 수평이 됐대. 그럼 내 몸무게는 얼마라는 거야? 70kg이라는 거지. 네. 그지?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에 강호동이 타고 있어. 강호동 몸무게가 100kg이래. 네. 내가 올라갔어. 그럼 당연히 기울어지겠지. 네. 근데 내가 여기에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갖고 탔어. 네. 그랬더니 수평이 됐대. 그럼 이 돌멩이 무게는 얼마야?
30kg. 얘는 30kg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요 얘기를 응용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그치? 양쪽에서 뭐가 누르는 힘이 같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지금 짜잔 위에 안 보였었지 그 동안에. 자 여기 지금 누르는 힘은 지금 누가 누르는 거야? 공기가 누르는 거지? 열려 있으니까 이게 대기압이 누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P1은 뭐와 같다? 대기압과 같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 이제 수은을 더 집어넣었어. 수은을 얼마큼 더 집어넣냐면 여기까지 요 V1의 절반이 될 때까지 요렇게 그 수은이 올라가도록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상하기로는 여기서도 수은이 여기까지만 올라갈 줄 알았더니 수은이 여기까지 올라가더래.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수온도 보니까 여기 힘이 그치. 압축돼가지고 더 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안 보고 여기는 안 보고 여기만 본 거야. 여기만 절반이 될 때까지 수은을 놓고 나서 이쪽을 보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부피가 이렇게 있겠지. 기체의 부피가. 그지? 그때 기체의 부피를 V2라고 하고 요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 그 압력을 P2라고 하자는 거야. 근데 그 P2는 어디랑 높이가 같은 요 지점과 누르는 힘이 같은 거지. 그럼 요 지점에 작용하는 요 빨간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그지? 뭐가 기본적으로 대기압이 누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얼마큼 요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있는 거잖아. 요 높이 차이 H만큼의. 네. 그지? 그러니까 뭐는 P2는 대기압에다가 높이차 수은 기둥의 압력까지 해서 P2가 구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 J자 유리관에서 기압은 어떻게 대기압 플러스 수은의 압력 해서 요렇게 계산을 한다. 그때 자 우리가 대기압은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1기압으로 하는 거야. 1기압으로 하면 얘가 76cm가 되겠지. 플러스 수은 기둥의 수은의 압력은 결국 뭐라 그랬어? 요 높이차 H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높이가 중요하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수은의 높이 차이 H 해서 요렇게 센티미터 HG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혹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기압 1기압이다 라고 하면 수은의 압력은 얼마? 이걸 기압으로 바꾸면 높이 H를 76cm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기압이라는 단위로 계산이 되는 거야. 됐나? 해서 요렇게 이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참고로 그치? 여기 높이 H 요 얘기 있는데 그지? 요 얘기 있는데 요거 이제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높이 H가 그치?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76cm잖아. 네. 그때가 얼마? 1기압이야.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되면 38cm가 되면 몇 기압? 0.5기압. 19cm가 되면 얼마? 0.25기압. 4분의 1기압. 그지? 그 다음에 152cm가 되면 얼마? 2기압. 그지? 그 다음에 요 중간값 얼마 되겠니? 그러면 38 더하면 되겠지? 그럼 114가 되겠지? 114가 나오면 얼마? 1.5기압.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아예 외워두고 바로바로 계산하는 게 편해. 매번 H를 76으로 나누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지? 해서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지? 몇 번까지 했니? 4번까지 했구나. 5번. 자, 이번에 이제 좀 전에 그 J자 유리관에서 했던 실험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피하고 압력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거야. 이때 자, 여기가 V1일 때 처음에 요때 압력이 P1이었대. 네. 그 다음에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거 괜찮은데요? 안 괜찮아. 제가 어떤 건가요? V2일 때 여기가 P2였대. 그 다음에 V3일 때 P3였대. 이거 좀 덥네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여기 V1과 P1 여기에 요 면적과 여기 V2와 P2 요 면적과 여기 요 면적을 계산을 해봤더니 네. 이게 다 같더라는 거야. 면적이.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그치?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P1 V1은 P2 V2와 같다. 그러니까 P 곱하기 V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그 값이 항상 K 값을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는 부피는 그치? P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피는 뭐하고 압력하고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보일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물량 그렇지.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여기 그냥은 아니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니? 부피하고 압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몰수하고 온도는 일정하다 라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면 요렇게 된다는 거야. 항상 조건도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네. 됐나? 네.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볼 거냐 하면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 거야. 자,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네. 자, 온도는 자, 이 온도와 관련된 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샤를의 법칙이야. 샤를의 법칙 얘기를 볼 건데, 자, 샤를이라는 사람이 샤를 왠지 이름이 프랑스스럽잖아, 그지? 네. 이제 이강인이 가 있는 프랑스스럽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샤를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돈이 좀 있던 사람이야. 귀족이야, 귀족.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새 부자들이 이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치? 자기 기구가 있어, 기구. 그 기구를 타고 맨날 놀러 다녔는데 네. 그걸 하면서 깨달았어. 아,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니까 날아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렇죠. 평소 봤을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칙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법칙이 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요게 필요해. 온도가 얼만큼 증가하면 부피가
얼만큼 증가한다. 이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게이 류삭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나중에 이 샤를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줘. 그래서 샤를리가 붙이게 되는 건데, 그럼 게이 류삭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라는 거야. 지금부터는 나의 뇌피셜이야. 이렇게 실험하지 않았을까? 앞에 거 그 보일 막 이런 거는 실제로 그 과학사에 나오는 거야. 근데 샤를리 기구 타고 다니는 것도 과학사에 나와. 근데 지금부터 나의 뇌피셜이야. 이렇게 실험하지 않았을까?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기체를 가져다가 기체를 계산하기 편하게 처음에 100ml짜리를 가지고 왔어. 그치? 그때 온도가 0도씨였어. 그래서 가열을 해. 네. 계산하기 편하게 200ml가 될 때까지 가열을 했어. 네. 그때 온도를 보니까 273도씨였대. 아,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아, 그러면 273도씨가 증가하면 부피가 얼마 된다는 거야? 아, 2배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해. 실제로 그런지. 이번에는 가열을 해서 300ml가 될 때까지 가열을 해봤어. 네. 그랬더니 이때 온도를 보니까 546도씨래. 그럼 완전 2배네요. 아니지. 2배가 아니지. 그러면 이게 틀렸다. 이게 2배가 아니구나. 100ml 증가한 거구나. 그래서 273도씨 증가하니까 얼마? 아, 여기도 그래서 100ml 증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엔 다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봐요. 이번엔 50ml짜리를 가져다 놓고 네. 온도가 0도씨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 273도씨라는 거를. 네. 그래서 273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을 했어. 그래서 그때 부피를 봤더니 요 앞에 거 얘기, 요 얘기대로였다면 여기가 얼마야? 150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ml가 되더래. 이렇게 다시 546도씨까지 가열을 했더니 이번에는 150ml가 되더래. 그치. 필요하다. 이게 지금 증가하는 게 273도씨가 증가하면 부피가 얼마? 50ml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얼마지? 처음 부피만큼 증가하는구나. 그지? 처음에 50ml였으니까 처음 부피만큼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실험을 또 했어. 자, 이번에는 50ml인데 온도가 이번 10도씨였어. 자, 실험을 했더니 이번 온도가 273도씨가 증가해서 그럼 얼마? 283도씨가 돼야 되지. 예. 그럼 예상대로라면은 얼마? 여기 273도씨 증가할 때 처음 부피만큼이었으니까 처음 부피 50이니까 여기는 얼마 돼야 돼? 100이 돼야겠지. 그렇죠. 그지?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100이 아니라 99ml가 되더래. 이상한데? 다시 또 273도씨 증가해서 556도씨가 됐어. 네. 그랬더니 부피가 얼마? 이번엔 148ml가 증가하더래. 지금 여기 273도씨 증가했는데 앞에 것처럼 여기서는 얼마? 49ml가 증가했고 여기도 273도씨가 증가했는데 여기도 49ml가 증가했대. 네. 도대체 이 49ml는 어디서 온 거야? 봤더니 얘가 0도씨일 때 부피가 49ml였대. 그래서 273도씨가 증가하면 부피는 여기 온도가 얼마? 273도씨가 증가하면 부피가 얼마? 0도씨일 때의 부피만큼 증가하는 거야. 처음 부피가 아니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1도씨 증가하면 얼마?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하겠지. 그지? 예. 비례해서 증가하니까. 그럼 T도씨 증가하면 네. 0도씨 부피에 얼마큼? 273분의 T만큼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방금 얘기했던 거를. 그래서 어떻게? 자, T도씨일 때의 부피는 0도씨일 때 부피는 기본으로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얼마? 0도씨 부피에 273분의 T만큼 증가한다. 네. 이해됐어? 아니. 예. 요 말을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렇게. T도씨일 때의 부피는 네. 0도씨 부피 있고 예. 0도씨 부피에 273분의 T만큼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그럼 요 얘기를 이제 공식을 이렇게 한번 손을 좀 봅시다. 어떻게? 얘를 V0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자고. 그럼 1 플러스 273분의 T가 돼.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해. 알았지? 네. 이걸로 문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자 V0 273분의 273 플러스 스몰 t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다가 플러스 0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그러면 얘는 V0분의 자 여기에서 여기 요 값이 뭐니? 이게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야. 아까 우리 어디서 봤지? 맞아요. 그 173 더한다 맞죠? 그렇지. 네. 여기서 봤잖아. 그렇죠. 여기서 봤지. 네. 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요 밑에 얘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0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바꿔서 보면 자 이거는 T 0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분의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가 돼. 그 얘를 넘기고 넘기면 그지? 네.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분의 T도씨일 때의 부피는 그지? 0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분의 0도씨일 때의 부피가 된다는 거. 이거 어디 본 거 같아? 얼마 안 본다. 응? 물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 물리 배우구나. 그래서 이거를 샬레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정리해 보면 예. T1분의 V1은 이때 T는 절대 온도야. 네. T2분의 V2가 되고 그러니까 부피는 K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이제 그지? 그러면 그 전에 요렇게. 그래서 T분의 V는 그 값이 항상 일정하고 그러니까 부피는 KT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피는 뭐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이때도 물론 뭐하고 아이고 어지러워. 뭐하고 그치? 몰수하고 압력은 일정하다 라는 조건에서 그렇다는 거야. 나중에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나요? 아니 그건 안 나오죠. 그치? 해서 요렇게 샤를레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됐나?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몰수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너무 어려워. 벌써 어려워? 야, 보헤르 법칙, 샤를레 법칙 다 뭐야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몰이 어려요. 몰이. 몰이 어렵다고? 몰이 뭘 어려워. 자, 몰수에 대한 얘기를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압이라는 거는 몰수와도 관련이 있지.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잖아.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몰에 대한 얘기도 봐야 돼. 근데 이 몰과 관련해서
뭘과 관련해서 그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아, 네. 원래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를 설명할 때 분자의 성질, 분자의 특징을 설명할 때 나오던 건데, 네. 그지? 그럼 이게 뭐냐?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이제 뭐라고 했길래 모든 기체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같다는 거야. 그치?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 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란 말이야. 네. 이거 무슨 말이면 다시 여기 요렇게 생긴, 자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박스가 있어. 네.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가 그지? 뭐 100개 있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여기 또 똑같이 생긴 그지? 1리터짜리 박스가 있는데 요 안에 산소 분자는 몇 개 있겠어? 100개. 빼도 100개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자 2리터짜리 박스가 있다면 여기에 수소 분자는 몇 개 있겠어? 200개. 그지? 1리터에 100개씩 해서 100개, 100개, 200개 있겠지.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를 알 수 있는 거니? 지? 뭐하고 부피하고 몰수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 관계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일정한 상수를 하나 곱해주면 그지?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n분의 v는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거네? 그지? 그러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가 되는 거네? 근데 그치? 왜 일정 상수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는이 되잖아. 비례관계가 아니라. 아, 됐어? 이거 옮긴 거예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아 예. 이거를 뭐라고? 이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아 예. 예. 물론 이때도 조건은 있지. 무슨 조건이? 뭐하고? 압력하고 온도는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는 거지. 그지? 자, 해서 이렇게 누구 아보가드로하고 위에서 봤던 샤를하고 보일, 그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서 네. 했더니, 그지? 디딩 붙여넣기. 똑같네? 전개 방식이? 네. 그다음에 똑같네? 전개 방식이 조금 키웁시다. 오. 그지? 서로 다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전개 방식이 어떻다?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는데? 그지? 그렇죠. 그래서 합쳐보기로 한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한번 보면 그러면 부피는 그지? 뭐하고는 압력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 네. 그지? 몰수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고 온도하고도 비례 관계에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일정한 상수를 하나 곱해주면, 그지? 네.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 예. 그러면, 그지? 그럼 얘를 넘겨서 nt분의 pv는 그 값이 일정하다는 거네, 그지? 그러면 n1t1분의 p1v1은 그지? n2t2분의 p2v2와 값이 같네, 네. 그지? 해서 요렇게 만든 거야. 전개를 해서 정리를 다시 했어. 그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야. 도대체 이 K 값이 얼마일까? 그치? 굉장히 중요한 값이네. 그래서 이 값을 구해. 네. 자,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치? 이 값을 어떻게 구하니? 그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화학 1에서 배운 거. 기체는, 그치?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얼마야? 22.4L잖아. 아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보면, 그지? 자, NT분의 PV라고 했으니까, 그지? 몰수가 얼마일 때? 1몰일 때, 온도가 0도씨인데, 이거 0도씨로 넣으면 안 되지. 네. 절대 온도니까 273 켈빈 정해야겠지. 예. P 압력은 얼마? 1기압 예. 곱하기 부피는 그때 부피가 얼마라고? 22.4리터 예. 해서 계산했더니 이게 0.082 얼마? ATM 리터 퍼몰 K가 나오더래. 예. 그래서 이때 요 K 값이 이게 얼마라고? 이게 0.082가 나온다고. 매우 중요한 상수값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R이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기체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체상수.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풀 때 써먹는 거는, 그치? 얘를 주로 써먹을 거야. 그치? 예. 그래서 모든 기체에서 요 NT분의 PV 값이 항상 같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그럼 이번엔 요렇게 먹어봅시다. 그럼 요번엔 요 공식 있지, 요거? 네. 그치? 얘를 요렇게 바꿔서 그치? 보면, 그치? 요거, 자, 이제 K 대신에 R을 쓰면 되겠지? 네. 그거 바꾸면 PV는 nRT 이렇게 계산이 돼. 예. 이 PV는 nRT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이상기체 방정식이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또 우리가 많이 써먹는 공식인 거야. 이걸 쓰는 거야. 됐어? 해서 요렇게 이상기체 방정식까지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배우는 거야. 자, 이제 분자량. 얘기로 들어가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치? PV는 nRT인데, 그치? 네. PV는 nRT인데, 이때 여기 n 값이 이게 몰수잖아. 그지?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네. 그지? 그래서 라지 m분의 w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지? PV는 m분의 w 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그지? 예. 그럼 지금 분자량 m을 구하는 거니까, 네. 그죠? 분자량 m을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 그럼 어떻게 되겠어? PV분의 W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 네. 그때 또 하나, 여기에 요게 부피지, 네. 요게 W, 이게 질량이지. 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 얘기하는 거지. 네. 기호로 D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얘를 V분의 W를 밀도 D로 따로 빼고 P분의 R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해서 요게 또 우리가 주로 써먹는 공식 중에 하나야.
됐나? 네. 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완자에서 어디까지 본 거냐면 쭉쭉쭉 해서 많이 봤어 지금. 아이고. 23페이지에 네. 23페이지까지 본 거야 지금. 네. 그치? 일단은 기체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봤어요. 그치? 네. 자, 해서 보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고 추가되는 내용 보고, 알지? 그렇게 합시다. 이게 뭐